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하와이주 연방지법의 새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 일시 중단 판결을 받았으며 또 워싱턴을 비롯한 여러 주도 효력 정지 명령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정된 반이민 행정명령도 발효 직전 또다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전히 인종과 종교 차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새 반이민 행정명령이 발효 하루를 앞둔 15일 하와이주 연방지법의 데릭 K. 왓슨 연방판사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차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새 행정명령마저 연방법원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왓슨 판사는 정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 전역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하와이 외에 워싱턴, 오리건, 메릴랜드, 뉴욕, 매사추세츠 주 정부도 연방법원에 정지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새 행정명령은 1차 행정명령과 다르며 국가 안보를 위해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정 행정명령도 여전히 인종과 종교 차별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반이민 행정명령 이행 중단 결정을 내린 하와이 연방지법의 왓슨 판사는 하와이 원주민 출신으로 2012년 오바마 정부 때 연방판사로 지명됐습니다. 하와이 원주민이 미국 연방판사가 된 것은 미 역사상 4번째로 현직에서는 왓슨 판사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다카 수혜자들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추방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75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수혜자들도 단속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다카 수혜자들도 추방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트위터에 게재됐습니다. ICE는 지난 9일 추방 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국토안보부의 추방령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4개의 메시지를 트위터에 게재했습니다. 다카 수혜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신분이 아니며 언제든 추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을 수행하면서 다카 수혜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공언한 것과 배치되고 있습니다. ICE는 트윗에서 다카는 합법 신분까지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민 단속에서 낮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카 수혜자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가 안보, 공공 안전을 위협할 때에는 어느 때라도 수혜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ICE는 실제 다카 수혜자 1,500여 명이 범죄나 갱단과 관련돼 추방 유예가 취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이스 구티에레즈 연방 하원 의원은 이에 대해 75만 다카 수혜자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처사라며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월 다카 수혜자임에도 부당하게 체포된 라미레즈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넓은 마음으로 다카 드리머를 보호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또다시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납세 자료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S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05년에 1억 300만 달러의 부채를 탕감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같은 보도가 불법이라고 맞섰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공개 거부 논란이 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MSNBC 방송의 레이첼 메도쇼는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의 2005년 소득과 납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방송에서 공개된 납세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05년 모두 1억 5,300만 달러의 소득을 올려 3,650만 달러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소득의 약 24%를 세금으로 낸 셈입니다. AP통신은 2005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된 실효세율이 미국인의 평균보다 약 10% 높지만 연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와 비교하면 27.4%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005년에 이전 연도 사업의 손실로 1억 300만 달러 부채를 신고해 수천만 달러의 세금을 탕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MSNBC의 보도 예고에 소득과 세금 수치를 먼저 공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소득세 외에도 소비세, 특별소비세,
고용세 등으로 수천만 달러의 세금을 냈다면서 법이 부과한 세금보다 많이 낼 책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MSNBC가 시청률 올리기에 혈안이 됐다면서 납세 자료를 훔쳐서 공개하는 건 완전히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 K 뉴스 김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정책인 트럼프 케어가 자신의 보험 비용을 줄여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비용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는 응답자가 41%에 달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미 비영리 단체인 카이저 가족재단이 미국 내 성인 1,2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이 하원에 제출한 트럼프 케어 법안이 보험료 지출을 줄여줄 것이라고 믿는 응답자는 전체의 23%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공화당원 또는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보험비 절감 약속을 믿는다는 응답이 46%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원 응답자 중 47%는 트럼프 케어가 오히려 비용을 올리거나 그 전과 변함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기부담금인 건강보험 공제액이 늘어날 것이라는 답변은 전체 응답자의 41%에 달했고 반대로 25%는 공제액이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임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인 오바마 케어에 대한 지지도는 우호적인 답변이 49%, 비우호적 답변이 44%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건강보험 정책 이슈 중 하나인 가족계획 연방 지원에 대해서는 응답자 4분의 3가량이 지속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 일원 한인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반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발생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커뮤니티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임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뉴욕 총영사관에서 열린 반이민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한인 커뮤니티 모임. 민권센터가 주최한 모임에는 뉴욕 총영사관과 한인회, 직능단체 등 10여 개 단체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자 사회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한인 단체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태스크포스 형식도 이제 괜찮은 것 같고요. 코얼리션 형식도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좀 이렇게 구성해 보는 것도 참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경직된 이민자 사회에 대해 사례를 발표하고 대체 방안이 잘 알려지고 있지 않다며 시민참여센터가 주도하는 이민자 보호 교회 프로그램과 법률 대책위 등을 소개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손용호 영사는 미국의 국가정책에 관해서 한국의 정부관이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한인 단체에서 하는 일을 관심을 가지고 측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 영사는 만약의 경우 체포나 구금이 되면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여기 미국 당국에 체포나 구금되었을 때 그 당국에 우리 총영사관에 내가 잡혀 있다는 것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제 첫 모임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가 반이민 정책에 공동 대응하는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커뮤니티 교육, 정보 제공, 권익 옹호 활동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각종 규제로 힘든 스몰 비즈니스 업계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300만 달러의 네일 업소와 드라이 클리닝 업소에 대한 환경 설비 규정 지원 기금이 뉴욕주 새 회계년도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15일 주 하원이 통과시킨 1,636억 달러 규모의 2017-2018 회계년도 예산안에 네일과 드라이클리닝 업소 지원 기금 300만 달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론킴 주 하원 의원은 지난 1월 퀸즈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소기업 지원 기금 5천만 달러를 주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원금은 환경시설 공사를 통한 환경보호기금 형태로 책정됐는데 주 하원은 환경보호기금에 총 3억 달러의 지원기금을 할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300만 달러가 네일업소와 드라이클리닝 업소에 대한 환경설비 규정 지원 기금입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한인을 비롯한 중국인 네일, 드라이클리닝 업주들은 이 기금을 통해 환기시설 설치와 퍼크 대체기계 설치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세탁소들은 퍼크 기계 교체 비용으로 7만에서 12만 달러의 지출이 예상되고 있으며 네일업소들은 환풍기 의무 설치로 약 2만 4천 달러의 비용이 추가 지출되는 등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식을 접한 네일 세탁업계는 각종 규제로 살아남기 힘든 스몰 비즈니스 업계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 맨하탄까지의 열차 운행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들을 관통하는 경전철 노선 확장 사업이 연방교통국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7일 버겐 카운티 경전철 연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승인됐습니다. 앞으로 열릴 공청회에서 예산 문제만 해결되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휘발유세 인상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려 했지만 그동안 중단됐던 도로와 교량 등의 긴급 보수 비용으로 사용하면서 예산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발표한 경전철 노선 연장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노스버겐 토넬 애비뉴역까지 연결돼 있는 경전철을 리치필드, 팰리세이즈 파크, 레오니아, 잉글루드 병원 등까지 노선을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테너플라이까지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이 반대에 부딪히면서 잉글루드 병원으로 종착역이 바뀌었습니다. 버겐 카운티 경전철 노선 사업은 17년 동안 예산 문제와 일부 타운 주민들의 반대 의견으로 인해 계획이 변경되면서 지연을 거듭해왔습니다. 한편 레오니아, 테너플라이 타운 등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경전철 노선이 확대되면 대중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 맨하탄까지 열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5스타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수상하는 평생 업적상, 트럼프 대통령 등 주류 사회 최고의 인물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어제 열린 시상식에서 한인 김종욱 씨가 수상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5스타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수여하는 평생 업적상을 한인 김종욱 회장이 수상했습니다. 미국 호텔 경영학회 아카데미는 정치, 경제, 스포츠,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로 귀감이 되는 인물을 선정해 수상한다며 김종욱 회장은 분단된 나라 출신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했으며 태권도 사범이자 사업가로서 뛰어난 업적을 이룩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한국 사람으로서 이런 상을 받게 된 것은 정말 내 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 생각해서 마음이 정말 뿌듯합니다. 그동안 다이아몬드 클럽 수상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전설의 복서 모하메드 알리 등이 있습니다. 미 주류 사회에서 최고의 인물에게 주어지는 평생 업적상을 한인 동포가 수상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종욱 회장은 태권도 9단으로 스포츠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월드 스포츠 레전드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김종욱 회장은 지난 1975년 미국에 도미해 뉴욕의 태권도를 최초로 소개한 인물로 현재 13개 드래곤킹 USA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와 할리우드 영화 산업의 진출에 크게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시 터널과 교량 등 대중교통 요금이 19일부터 일제히 인상됩니다. 시민들의 불만은 크지만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이 적용됩니다. 메트로카드 1회 이용 요금은 동일하지만 충전할 때 제공되는 보너스는 5%로 축소됩니다. 또 7일 정기권도 1달러 오르고 30일 무제한 카드의 경우 121달러로 오릅니다. 터널과 다리 이지 패스의 경우 5달러 76센트로 인상됩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